놓쳐버린 봄 풍경을 대신해 상쾌한 여름을 담으러 조심조심 출발합니다. 여름 안성맞춤 봉암수원지입니다. 초입부터 세족장이 반기는데요. Oh, it's a little cold. I'm really surprised because it's warm outside, so I thought the water would also be warm. Oh, it's freezing. 나 너무 두 사람과 달리 차가운 계곡물을 즐기는 비앙카. I like it. Really? Yeah. 좋아요? I hate cold. In Cape Town, we also have nice beaches. It's really Even cold if like it's this. summer? It's like this. Yeah. Even if it's summer. Oh, 오르막길. Oh. Actually, Hiking. yeah, it was separate mountains. So we thought it's just one mountain. Oh, it's amazing. 진짜. 진짜 멋있지 않나? 오, 이거 인공이래. 아, 인공이야? It looks natural.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봉암수원지는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곳입니다. 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까이 본 적은 진짜 처음이야. 크다. 진짜? 우리 필리핀 많아. 우리 마당에. 지금은 동물들의 천국입니다. 뭐 먹였어? 오, 너무 많아. 저도 좀 주세요. 자, here. 고맙습니다. Because 많이 먹어라, 얘들아. There's some plants, but they look dead. 아주 예쁜 돌멩이 찾아야지. My rock is so big, I'm scared. Do I have to rub my hand? Actually, I learned that style in Korea. It's actually a little strange. In South Africa, usually we'll exercise with earphones because your music is your personal choice and maybe other people don't like your music. 베트남에도 이제 이어폰 이제 끼워서 음악 좀 크게 듣거나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는 이유가 등산을 좋아해서 그렇지. 진정엄마한테 계속 이야기. 한국처럼 좀 그렇게 해라. 엄마 뭐래? 니나 해라. 나나. 훨씬 따뜻해. 세련된 도시인 줄만 알았던 창원의 반전 풍경. 저만 놀란 거 아니죠? 반짝반짝 눈부신 곳 또 있습니다. It's difficult. 힘들어라. 맞다. 시원하다. Oh, yes. 시원해. 입구를 지나면 바로 12간지상이 반깁니다. I'm Snake. I'm a pig. 용디. What's that? Dragon. I Dragon. don't like my animal. Why? I don't think it's a good match for me. It fits. Just kidding. 우리 이 풍경 보려고 올라왔죠? It's all cherry blossoms. It's the In 여자 yeah. Romance Bridge? Yes, that's where it is. Really? Yeah. During springtime, everything's pink, but now everything's green. So it's really nice to see from here. 나의 제2회 고향이라는 곳. 어디에 가도 그냥 잠깐이 가지 이렇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곳. 이런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절에 왔으니 절 한번 해야겠죠? 잘 봐. 벼락치기 학습 후에 절을 해보는데요. 발 모양 X자. 같습니다. 네. All my brain power was concentrating on how to bow. I can't think about anything else. 산밀사의 히든 카드 또 있습니다. 와우. Really different faces. 금강산은 식후경, 장복산은 경우식. 산밀사 아래 치위의 숲에서 소풍을 즐깁니다. 세 사람 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쌌는데요. 우와.
짠. Welcome to Changwon class. 괜찮아요? 베트남 맹권이라고 하는 거 먹어봐요. 이게 소스 같아. Try this one. Carrot cake 먹고 싶다. I made pansit. This is one of the food in the Philippines that we used to cook if there is any celebrations or parties. 맛있다. 판신 양만 봐도 알 수 있는 큰 손 내위엔 손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난번에 언니 생일 많이 차렸다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네가 대통령이가 그 정도 음식 많이 했어? 많이 했긴 했어. 올해는 진짜. 후식도 있습니다. I prepared a carrot cake. Usually, when I have a picnic with friends, I bring the kind of dessert thing. N클래스 마무리. 후식만큼 스페셜한 곳입니다. 여기도 창원이 좋아가지고 이름도 창원으로 바꾸신 창원 씨예요. 반갑습니다. 창원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도요. 저도요. 작년에 우리 엄마 왔을 때 데려올 걸. 데려올 걸, 모시러 올 걸, 동생하고. 이런 예쁜 곳에. It smells like the national flower in Philippines. Oh, really? Yeah, the sampaguita. It smells so good. Yeah, it's like you don't need to put perfumes. Just put it on your hair. 1, 2, 3. Oh, pretty. 세 사람이 맛본 창원의 자연은 어땠을까요? The weather was really nice, so it was warm, but there was a cool breeze, and we could just look at the view. 한국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높은 아파트 주변이 많은데 뒤에서는 산 꼭대기 많고 나무도 많고 꽃도 많아서 베트남에서는 되게 오토바이도 이제 많고 공기도 탁해요. 근데 한국으로 와보니까 이제 산도 많고 공기 되게 맑은데 자연 너무 좋아요. 가까이 있어도 몰랐던 풍경을 발견하는 재미. 창원 속 보물찾기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할 숲. 한 권의 책과도 같은 마을숲을 찾아 포항 연희읍으로 왔습니다. 참 좋을 때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오늘 딱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아니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 예, 걷기 참 네. 좋고 더불어서 숲을 보기에는 이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은 어딘가요? 그래서 네. 이제 햇살이 좋은 곳, 여기는 연일 중명리입니다. 중명리. 지명을 먼저 살펴보시면 연일의 일자에도 해일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중명도 밝을 명자니까 역시 해일 달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곳은 빛의 고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더더욱 귀한 곳은 이곳에 또 숲이 있다는 거죠. 네. 숲 이름이? 숲 이름이 중명이리를 원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숲 이름 또 원골숲이 되었습니다. 오, 포항 시내와 멀지 않은 곳 네. 원골숲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시죠.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예. 잘 가꿔진 중명 생태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 아름드리 나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도로가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마을숲. 오늘 우리는 그 앞에 걸음을 멈춰봅니다.
늘 느끼지만 나무를 끼고 걷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중명숲이 그런데요. 네네. 여기 이제 이게 팽나무고요. 팽나무. 예, 여기 굵은 나무가 회화나무. 여기 또 팽나무가 있죠. 네. 이곳은 400년 된 회화나무만 7본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 지금 요 나무를 한번 살펴보세요. 야, 그냥 봐도 그 고목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그렇죠.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마을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로수만의 기능이 아니라 네. 여기 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원도 했을 거고요. 이런 나무들은 그동안에 지나간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역사, 그런 애환 이런 걸 다 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모양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냥 우리 선조 때부터 지나왔었던 시절과 역사를 고스란히 그렇죠.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여기네요. 예. 수백 년 세월을 건너온 녹어수들이 많아서 사진 작가들도 많이 찾는다는 원골숲. 그 중에서도 특히 심상치 않은 기백과 기품을 내뿜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600년을 살아남은 회화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뒤에 보는 나무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 네. 나무는 600년 된 회화나무거든요. 거기만 해도 귀한데 또 쉬나무와 같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죠. 두 나무는 옛날 선비가 이사를 갈 때 꼭 챙겼던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나무는 기름을 짜서 호롱불 등잔불에 기름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화나무는 학자수니까 내가 선비다라는 어떤 표상을 할 수 있는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이곳 이제 중명에는 저 두 나무가 저렇게 공존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네. 접근하기도 어려울 만큼 주변이 이게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죠. 다 밭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나무 자체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네. 가운데 부분이 이제 썩어서 비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냥 어떤 농사의 부산물들로 그냥 채워지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아쉽고요. 그렇죠. 하나는 저는 한 그루인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두 그루였네요. 저는 아직 맞습니다. 멀었네요. 네. 수백 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며 강인하게 살아남아 우리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숲. 그 묵직한 가치에 비해 우리의 관리와 보존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늘 숲에 오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숲의 매력을 내가 다 느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숲이 우리들 때문에 조금 아파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좀 훼손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오늘 이 숲만 해도 정말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의 굴락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존이 잘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지만 저렇게 어떤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에 정자들, 그리고 뭐 컨테이너 박스들, 뭐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길까지 있어서 정말 오래된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찾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숲이라는 단어에 보존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의 사실 곁에 있는 친구라는 인생이 들거든요. 그렇죠. 산책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숲 또한 생물체잖아요. 예. 그럼 결국 관리가 안 하면 언젠가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숲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친구로서 온전한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한 번쯤은 있겠네요. 맞습니다. 원골숲에서 발걸음을 옮겨 중명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는데요. 중명 1, 2에 속하는 형산 강변. 이곳에 북적북적한 시장이 열렸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한말까지도 남한 3대 시장에 속했던 부조장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조금만 와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있었던 원골숲이 중명 1위, 중명 1, 2로 옮기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원골숲은 이제 숲이 있어서 좋았고요. 네. 1, 2는 이제 형산강이 있으니까 숲과 강이 같이 있는 곳이 이곳 중명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부조장이 있었던 곳에는 지금 이제 보부산길을 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정말 오래된 전통 숲과 그리고 현재 조성되는 어떤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어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보이는 이 형산강은 우리 포항 시민들의 젖줄이자 쉼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쉼터와 더불어서 숲의 쉼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두 가지 매력을 느껴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만 즐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주는 우리의 마을숲.
오래된 나무와 푸른 강이 주는 에너지로 힐링 충전하고 싶다면 포항 중명리로 떠나보세요. 서울시 마포구. 조금은 특별한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신들의 나라라 불리는 네팔에서 온 오늘의 주인공.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모든 회원, 복 또는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이 힌두교를 믿는 분들은 아침 저녁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건비르만 세스트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현재 19년째. 네팔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던 가족들. 덕분에 그에게 한국은 그리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5세 나이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비르. 이제는 네팔 정통 음식점을 운영하며 네팔과 한국인들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거 나네요. 네팔 말도. 인도 네팔은 엄청 많이 먹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네팔의 신비한 문화도 함께 접하길 바라는 건비르. 모든 물건들이 인도 네팔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때론 모든 것을 멈추고 싶어질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건비르를 찾아왔습니다. 애기 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 건비르에게 가족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한눈에 서로에게 끌렸던 건비르와 아내 은영 씨. 처음에 봤을 때 성격도 괜찮고 되게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건비르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제 SNS에서 이제 사진 보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저수도 국가 사람들은 아무리 다가가도 무서워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다시 우리 가게 한번 와라고 이러면서 꼬셔갔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키가 너무 작으시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또 삐져가지고 한 몇 킬로를 안 나왔어. 그 얘기 나왔었던데. 서로의 솔직 당당한 모습에 매력을 느낀 두 사람.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 귀한 아들 수호를 만났습니다. 엄마 뽀뽀. 안 해? 안 해? 아빠 해줘 그러면 아빠. 아빠는 해줘. 엄마는? 엄마 뽀뽀 안 해? 엄마 해줘야지. 엄마 그러면 삐진다. 빨리 엄마 뽀뽀. 거의 집에 있으면 애기랑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남편이 바빠서. 제가 지금 일하는 거 보려면 지금 이 음식점 세 군데 하고 있죠.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협회 대표이사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말 사랑하는 외국인 모임 대표죠. 그리고 그 다문화 예술협회 네팔 대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 이주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려대 경영학과 다니고 있고 네팔로 알려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음식도 알려주면서 내 나라에 내가 배워왔다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네팔을 알릴 수만 있다면 어떤 영역이든 가리지 않고 활동해온 건비르. 방송 활동도 그런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2년 됐거든요. 외국인 방송인이 많지 않던 시절 함께 방송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외국인 친구가 건비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신기했어. 왜냐하면 내가 홍대 처음 온 지 오래 안 됐을 때 만났는데 그 외국인 중에 한국말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한국말만 잘한 거 아니고 문화도 잘 알고. 처음에는 둘이 라이벌을 하니까 SBS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고 나는 KBS에서 하고 있어. 그때 친구래야 둘이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근데 방송은 지금 MBC에 나가고 있죠. 모처럼 주방에 들어온 건비르.
음식 속 숨겨진 역사를 전해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영국에 시민지 당했잖아요. 한 100년 넘게. 거기서 얘네가 우리는 짜이하고 짜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밀크티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다 인도 네팔 거예요, 원래. 한국에 이 차를 갖고 체인점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한국 생활 19년 차. 이제는 제2의 고향과 마찬가지지만 가끔 네팔 음식을 먹으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랩니다. 커리라는 건 되려면 36개 향신료를 섞어서 그 향신료 넣어서 만들어낸 커리라고 부르고 한국은 카레. 손으로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 이게. 이 손으로 왜 먹냐면 하나님이 준 거, 신이 주는 거 고맙게 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손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이렇게 찢어고. 그 대한민국도 삼겹살 이렇게 사가지고 먹을 때 손으로 먹잖아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가 가까워지듯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음식을 통해 네팔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건비료입니다. 나는 네팔 사람이라고. 네팔에서 왔다고 그러면 네팔 이럴 때 있어가지고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이 음식점에다가 네팔 음식만 아니고 물건 잔뜩 넣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좀 만들어자. 육삭둥이로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 곧바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던 아들 수호. 아들을 알아볼 수조차 없던 당시를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건비료는 앞으로 더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문화가 이 점에는 국경 없이 살 수 있는 것. 어디 나라나 어디 문화나 다 한꺼번에 이해해주고 이해심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국경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로 그거를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거지. 나도 이제 다문화의 가정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2돌밖에 안 되는데 아들이 있고 이제는 그 친구의 세상 밝은 세상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네팔에 또 홍보 대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 알려주는 일도 하고 있고. 여기에요? 아니 좀 더 올라야 되나?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초토마토가 되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한번 놀러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7일 장터라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터가 아니고요. 무조건 숫자 7이 포함되어 있는 날만 열리는 장터라고 해요. 오늘 놓치면은요 또 열흘을 기다렸다가 다시 놀러 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뭔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조금 어렵게만 느껴졌다고요? 노노노 무조건 즐기기만 하면 된대요. 자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놀러 가시죠. 자 다시 내려가. 여기 더 열흘마다 열리는 장터인 만큼 시작을 아주 흥겹게 알리는데요. 이번 장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강원가명에서의 시작으로 원주 시내 전체가 들썩들썩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이들만의 장마당을 펼쳤습니다. 하마비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왜 하마비 프로젝트예요? 제 뒤쪽으로 아마 가명이 보이실 텐데요. 네. 여기가 다 가명터예요. 저렇게 지금은 조그맣지만 옛날에는 가명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농협 근처가 객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객사 안에는 임금님 영정이 있고 그러면 임금님보다 낮은 사람들은 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차 없는 도로는 아마 말 타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차 없는 도로가 된 게 어떤 인형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술로 판을 벌이는 곳을 차 없이 가는 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마비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야, 사실 옛날에도 이곳이 걸어 다녔던 거리였는데 지금도 차 없는 거리라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이치인데 지금은 이렇게 재미있는 축제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축제 좀 어떤 거를 즐겨볼 수가 있을지 또 볼 수가 있을지 제가 어떤 걸 좀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그 미술 계통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작품을 선보이고 또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죠. 29명의 작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원주에 이렇게 수공예로 뭐
하시는 분들이 17분이 또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작가의 작품까지 관람도 하시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셔서 관람하셔도 좋고 그런데 아이들이 재미없다 그럴 때는 가명에서 도서관도 열리고 또 그림책 강좌도 있고 하니까 다채롭게 가족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주요 기관에 세워졌던 하마비.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가라라는 의미를 내포한 비석인데요. 그 유래를 바탕으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에서 문화 행사를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예술 문화를 풍성하게 즐기고 더불어 이곳 원도심의 활기 또한 다시 되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의 거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문화의 거리 상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3, 14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의 거리인지 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또 많은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인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화의 거리 만들고 난 다음에 도리어 장사도 잘 안 된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고민에서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지역의 예술 작가들의 공예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마비 예술장터는 시민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의 장을,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시장의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이 주민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고 또 주민분들에 의한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풀어왔어요. 예를 들면 내 가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 거리를 막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의 제약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은 그 골목에서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볼까. 그래서 교통통제요원을 둬서 차를 교행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가게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파라솔을 들여서 가게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본다든지 어쨌든 누구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게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가는 발걸음.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 행사의 의미이자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말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의 의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든지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 정책 사업이다 보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서 계속 살아가는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야 정책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과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든 수공예품들. 이들이 소중한 손길과 참여가 바로 구도심의 숨결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재생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좀 만들어보고자 해가지고 아트 프리마켓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아트 프리마켓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주민분들께서 직접 계획하신 건데요. 이 문화의 거리에 이름만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상주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이 같이 시장 활성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분들이랑 예술 작가분들이 함께 프리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주 하면은 정말 이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이 문화를 뽐내주시니까 더욱더 빛이 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여러 차례가 좀 남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기획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항마비 프로젝트 중에 오늘 열리고 있는 이런 7일 장터는 총 오늘로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총 9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항마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DJ가 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과 신문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어울리며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지역이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 사는 곳에는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북적이는 맛이 있어야, 야, 정말 이 살아가는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 아닐까요? 역사와 문화가 곧 삶이 되는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프로젝트 하마비.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재발견해서 이를 다시 함께라는 공동체 속에서 꽃피어내고 있는데요. 희망과 건강한 도시를 위한 노력, 이 꿈의 도시를 위한 행복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서정아입니다. 서늘했던 날씨가 가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장마를 의심케 하는 비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아름다운 해변, 시원한 강, 건강한 갯벌이 있는 저는 무안에 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요,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백사장과 청정한 바닷물이 있는 무안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해산물을 맛볼 수 있을지, 무안에는 어떤 해산물이 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저 서정아가 계절별로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싱그러운 봄, 생명이 움트는 기간인 만큼 많은 해산물들이 나오는 계절인데요. 봄에는 역시 쭈꾸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카시아 꽃이 피는 5월부터는 감성돔이 제철인데요. 산향, 청개, 망운, 운남, 해제, 현경 바닷가 모두 감성돔 천국이 된다고 합니다. 발에 밟힐 때마다 바지락 소리를 낸다고 해 이름 붙여진 바지락도 5, 6월이 제철인데요. 청정하고 드넓은 갯벌이 있는 무안에서도 특히 많이 나는 해산물이죠. 무안 하면 갯벌을 빼놓을 수 없죠. 제 뒤로 보이는 이 넓고 아름다운 갯벌에는요, 정말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 보고인데요.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여름과 가을의 수산물도 이 갯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7월이 되면 무안의 갯벌에서는 운절이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정식 학명은 문절 망둑인데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역시 여름의 대표적인 보양 음식 중 하나입니다. 6월에 산란성기를 맞은 병어도 무안에서 많이 나는 생선입니다. 비린내가 적고 가시가 연해서 회, 무침, 조림 등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병어. 깻잎에다 얇게 썬 마늘과 풋고추, 된장을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침 고요. 겨울을 앞둔 물고기는 몸의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집니다. 전어도 그래서 가을 전어라고 하죠. 무안에서 잡히는 전어도 이때가 맛이 최고랍니다. 일명 아나고라 불리는 붕장어도 무안에서 많이 잡힙니다. 민물장어에 견줄 만한 담백함은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에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입니다. 무안에서도 영산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비경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식용정이 유명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무안의 겨울 해산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도만 감태는 옛날 임금님 진상품이었습니다.
민물로 7번을 씻어야만 갯내가 빠진다는 간패는 탄도만을 끼고 있는 해제, 현경, 망운, 운남이 주산지인데요. 간패는 주로 생으로 무쳐 먹지만 무안에서는 간패전이나 간패김치 등으로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무안 지역에서 겨울 숭어는 뻘만 먹어도 달달달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무안에서는 계절에 따라 봄 숭어를 보리숭어, 겨울 숭어를 참숭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겨울 숭어가 진짜 맛있다는 얘기겠죠. 김 중에 김, 무안 곱창김도 역시 겨울이 제철인데요. 무안 도리포에서 지주식으로 키워낸 곱창김은 김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무안에서 자연의 햇빛과 바닷바람을 쐬고 자라 김 중에서도 최고로 불립니다. 자, 이렇게 무안의 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무안 수산물 중에 수산물 바로 낙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 설명이 필요 없는 무안 낙지. 이 무안 낙지 거리에서는 더 특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무안 수산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무안 낙지잖아요. 근데 무안 낙지로 이렇게 저는 이 요리가 무한하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요. 무한해. 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요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지금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 음식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낙지 간장 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장 무침. 간장 베이스로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살짝 묻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기절 낙지라고 해요. 산낙지를 네네.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씻어요. 몇 분 동안 씻어서 이게 이제 좀 산낙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이걸 소스에 네. 넣어서 가만히 놔두면 다시 꼼틀꼼틀 이제 살아나요. 이게 당고라고 하는 거예요. 당고. 낙지를 이제 뭐 시야가 부족하다거나 네네. 이제 소옥을 좀 보강해야 된다. 보양식으로 옛날에 네. 어른들이 많이 드셨던 음식인데. 아우, 볶음 낙지 때려 넣어, 내려 넣어. 아, 맛있겠어, 어떡해요. 이야, 낙지 통통하게. 맛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는 무안군 특가거리이기 때문에 수입 낙지 없이 국내산 낙지로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믿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무안에 와서 무안의 다양한 계절마다 다양한 그런 수산물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맛본 정말 이렇게 맛있는 낙지도 무안에서 유명하지만 정말 다양한 수산물들이 있습니다. 무안에 오셔가지고 그 다양한 수산물들을 직접 여러분들 빨리 드시러 오세요. 내가 형님가 맛있다니까. 그래도 제가 하는 데가 훨씬 더 맛있는데. 제가 아는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죠. 나도 금방 생각났는데 네. 내가 아는 데가 더 맛있을 거야. 그래도 제가 하는 데가 더 맛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내서 모처럼 가는데 좀 좋은 데 가자. 선배님, 제가 하는 집은요, 진짜 국물이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먹으면 속이 뻥 뚫린다니까요. 야, 근데 내가 아는 집은 말이지 새콤하고 달콤하고 거기다 시원하지까지 먹어보면 이 맛이야 하고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집이 더 맛있어. 어떻습니까? 좋아, 그래.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하지만 그렇죠. 길고 짧은 건 먹어보자고 일단.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래. 제가 아는 데를 먼저 가보시는 걸로. 오케이, 가자. 가시죠. 야시. 자, 이쪽입니다, 좀. 아, 이쪽이야? 네. 아니 뭐야, 삼결이 찜이 막 네,
막국수. 아, 이런 거 지금 날씨가 이런데 이걸 먹어? 아, 이 맛있는 거 먹는데 네. 날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래? 일단 가서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원도 음식 아니야, 이거? 여기가요. 강원도의 막국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에이, 막국수. 여기 강원도 사장님도 가서 먹어야지. 여기 사장님이 강원도 분이에요. 그래? 네. 제가 알아서 주문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일단 먹어. 드셔보시고 얘기하세요. 일단 먹어볼게. 오케이. 네, 일단 먹어보고 얘기하자고. 이게 동치미 국물이에요, 동치미. 이거 일단 요것만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장단지가 좋네. 이 밥, 살얼, 얼음이 여기 살얼음이 쫙 위에 있잖아.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야, 이거 뭐 배국물 같아. 부드러운데? 그쵸. 이 동치미가 이게 원래 국물이 소화제잖아요. 인간 소화제.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지지 않아요, 집에서 먹어보면. 야, 역시 강원도 맛이 네. 강원도 맛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말이지. 우리가 할머니가 이게 예전에 겨울 깊은 겨울밤에 할머니가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이걸 같이 먹으면 꿀맛이야. 도대체 이런 맛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 자, 저는 근데, 이제 오면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집에 가면 물막국수를 먹을지 회막국수를 먹을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집은 메뉴가 막국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물을 많이 넣어서 반을 물막국수로 먹고 국물을 다 마신 다음에 비빔장을 넣어서 나머지 반은 비빔밥국수로 먹을 수 있다. 일단 그 비주얼은 좋아. 그리고 두 가지 내가 맛을 너무 고프거든. 드십시오. 일단 드십시오. 먹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드십시오.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바로 이 맛이죠. 깔끔한 개운한 맛. 뭐 괜찮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조금 더네. 괜찮네. 야, 이거 먹은 적 있을 거야. 이거 괜찮네. 보통 지역 음식 하면 타 지역에서 다른 지역 걸 만들면 좀 긴가민가한데 그만이 안 이건 나요. 강원도 맛이 나. 네, 맛있다. 네, 좋아. 한 입에 딱 넣어주면 이제 이게 그 전국장 그 피부 좋은 이유가 있었구만. 콜라겐. 콜라겐 아주 좋아하네. 좋아. 야, 근데 이 막국수 말이야. 먹을수록 말이지. 응? 입에 그냥 감도네. 선배님 추천한데 거기는 안 가도 되겠죠? 아이, 무슨 말이야. 지금 다음까지 가서 보고, 권 선배 정말 훌륭하다. 이거다. 이렇게 느낄 거야, 아마. 가보자고. 이 맛있는 걸 드셨는데도 거기 또 가고 당연하지. 싶으시다고? 그럼. 알겠습니다. 세상에 만난 게 얼마나 많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가서 드셔보시죠. 네. 이게 그냥 맛이 아니야. 그냥 감칠맛에 그냥. 야,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그러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봐. 정말. 예. 이건 뭐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일 거야. 아주 맛있어. 상큼한 게.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어디에서? 이 집이에요? 그래 한번 잘 들어가시죠.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다 보니까 간판에 참가자미 이렇게 써 있던데 뭐 그냥 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좀 다른 건가요? 다르지. 여기서 가자미 공부 좀 하자고. 참가자미는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몸통에 노란 선이 가 있어. 네, 그러고 가자미는 보통 이제 물가자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가자미. 아마 다니면서 간판 볼 거야. 미주구리 이렇게 해서. 미주구리? 네, 그거는 이제 물가자미는 하얀 색깔이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미주구리 같은 경우는 냉동이 가능해서 언제나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무쳐 먹어도 되고 참가자미는 즉석에서 회를 떠서 먹어야 돼. 그럼 맛도 참가자미가 더 있겠네. 당연하지.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그럼 가자미 박사는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지. 좀 말이 많아지신 게 괜히 불안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주 왔거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일단 주문하시죠. 자, 사장님 여기요. 참가자미 물회
2개 주십시오. 오늘 말이 좀 잘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후배를 모시고 온 이유가 후배랑 맛 대 맛 대결을 벌이고 있거든. 오늘 특별하게 더 맛있게 해주셔야 돼. 아니요, 사장님. 오늘 특별하게 더 맛있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에 손님들한테 드리는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아, 원래 맛있어. 그냥. 아니, 평소에 손님들한테 드리는 그대로. 아니, 특별히 부탁해요. 먹어봐. 일단 맛을 봐. 아마 그 막국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야. 자, 큼지막하게 떠서. 어때? 맛있지? 일단 단맛이 회 착 감기면서 그 단맛이 사라질 때쯤에 이렇게 매콤한 맛이 쫙 찔러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아까 그 먹었던 막국수와는 진짜 정반대의 맛인 것 같아요. 여름에 이제 힘없고 이럴 때 얼큰한 거 한 그릇 먹고 면떡 딱 먹고 하면은 뭐 끝내주지. 땀도 쫙 나고. 이열치열. 그런가? 땀이 막 날 만큼 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땀 나는데 지금 뭐 네. 좋은데 왜. 그 정도 맵지는 않은데 그리고 기분 좋은 적당한 매운맛? 그리고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매운맛 그 정도인 것 같아요.